네, 안녕하십니까. 고도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 동안 11월 13일 오늘 오전 9시 정도까지 제가 공부했던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아웃풋을 하다 보면 저도 함께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들을 남겨서 공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시황이나 저는 이제 주간 일정이나 아니면 뭐 다음 주 모멘텀을 갖고 있거나 그런 위주로 좀 이제 공부하는데요.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먼저 보면요. 이제 기사 위주로 많이 보는데요. 원화 가치가 이제 8% 이상 올라가지고 주요 통화국 중 최고로 많이 오른 상태죠. 원화 가치가. 우리나라 주가가 저번 주에 상당히 좋았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일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단기간에 다른 이머징 국가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그런 이머징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우리 한국이죠. 한국으로 어느 정도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멘텀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돈을 뺐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제 제가 블로그에서 남긴 영상 음성 파일에도 보면은 대만하고였던 그런 중국이 대만 침공 관련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G20 앞두고 옐런 장관 중국의 경제 관행을 우려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간단히 제가 이제 이런 거 요약해서 나온 자료들을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국가 안보를 우려하지만 자기네 국가 안보를 우려한다. 미국에 우리의 정책이 중국에 의도하지 않은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면 그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거죠. 뭐 중국이 우리가 너네 이제 뭐 반도체나 그런 관련한 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너네가 이것 때문에 뭔가 크게 한번 터질거나 뭐 요런 게 있다면 한번 들어보겠다 이건데요. 상당히 많이 좋아진 유화 제스처라 보는데, 근데 뒤에 이제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경제 관행. 이게 뭐냐면 중국이 어떤 경제 수치나 뭐 경제 관련 어떤 뭐 그런 뭐 중국에서 발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좀 베일에 가려진 중국은 그런 것들도 우려하고 있다. 그럼 그런 것을 고쳐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 고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다 그런 건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다음 주 주간 일정을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보입니다. 11월 13일 오늘이죠. 연방 준비제도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분이 또 이제 연설하고요. 그다음 월요일에는 브레이드너 연준 부의장 또 연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서 지속적으로 뭔가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살려서 올리기는 좀 힘들겠죠. 이런 것들 남아 있고요. 그리고 15일 화요일부터 또 이제 미국의 존 윌리엄스 연방 총재 뭐 뉴욕 경제클럽 참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뭐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죠. 이런 데이터들도 일본 데이터 이렇게 나오고요. 또 주요 봐야 될 거는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생산자 물가 PPI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미국 리사, 쿡, 연준이사 또 연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죠. 그리고 또 보면 수요일 날 보면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이것도 나오죠. 재고가 어떻게 되는 지금 유가가 위로 튀고 있죠. 계속 튀고 있습니다. 이게 튀고 있는 이유가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 해제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죠. 예, 공장이 가동되거나 아니면 뭐 물동량이 올라가면 높아지면 결국에는 원유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재고 지표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유가 상당히 위로 튀었을 때 인플레이션 또 말 나오겠죠.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말들 나오기 또 시작할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만약에 원유가 급하게 위로 상승 튄다, 막 95달러 이상 또 튀어간다 하면 지켜보다가 인버스를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국 ETF 인버스 있거든요. 원유 인버스 그런 것도 잡아놓고 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래 단기적으로 중국의 봉쇄 완화가 있어서 위로 튄다. 언제까지 튈 것이냐. 그거는 평균 회귀 법칙 알죠? 결국에는 평균으로 회귀한다. 상당히 많이 튄다면 원유 인버스를 잡아놓는 것도 괜찮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또 미국의 10월 수출입 물가지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클바 연준 부의장 하원 금융위 청문회 증언도 있고, 미국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또 연설 있고요. 이런 것들 어떻게 발언하는지. 근데 1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유하는 총재 또 연설 있고요. 이런 것들. 미국도 이제 미셸 보만 연준 또 연설 있고, 미국도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또 연설 있고,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게 결국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계속 있어요. 이게 계속 있다는 거는 그때 어떻게 말하게 될지. 저는 결국 연준 의사들이 좋게 발언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정말 좋은 주식들, 모멘텀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뭐 괜찮은 주식들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이제 또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경제부처 주간 일정 이것도 이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키워드를 추려보니까 주로 그 에너지 관련한 그런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원자력이나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전력이나 이런, 아니면 뭐 수소 관련도 괜찮다. 그리고 ETF 관련해서 로봇도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봐봐야 되고요.
기획재정부는 이제 이런 거 한국 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회의 개최가 있는데요. 왜 개최하는데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가서 어떤 협상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주가가 반응할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일정도. 제가 이거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이런 일정들만 보고요. 나중에 이게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결국 막 찾아보겠죠. 뭐 이게 모멘텀 일정 모멘텀으로 이제 싸게 막 이 주가가 차트를 봤을 때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라면 잡고 그 당일날 또 파는, 이슈가 나왔을 때 파는 그런 것도 괜찮죠.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에서는 스웨덴 차관부가 스웨덴 통상차관 면담 이런 거 있고, 요건 것도 있고, 그 다음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 전환 견인 선도 기업으로 나아간다. 이제 그런 이 석간이란 거는 뉴스에 나온다. 뭐 조간이랑 오전, 이것도 오전, 이거는 저녁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전기 설비 기준 워크숍, 이런 거 석간으로 나올 수 있다. 확실히 뭐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11월 16일 수요일날 이것도 신문이 이제 우주항공 방산기업 CEO 면담이 있습니다. 이건 17일 조간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해서 마찬가지. 그럼 이거 보면 원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이것도. 그 다음에 새만금 풍력 사업 관련 조사 결과 후속 조치, 이런 것도 풍력. 그리고 전력 수급 준비 상황, 이런 것도 뭐 전력이 엄청나게 모자라다 뭐 이런 말들 나오면서 뭐 전력, 뭐 에너지, 풍력, 뭐 태양광, 원자력, 뭐 이런 말들 하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말들 하겠죠. 그리고 한국 베트남 무역 구제 이행이 개최, 이런 것도 봐봐야 되고요.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17일 요것도 중요합니다. 제조 현장에서부터 배송까지 로봇에서 해답을 찾다. 조간 이제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로봇 관련주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일치형 태양광, 요거 활성화 위한 첫 단축 꾀다. 이런 것도 태양광,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죠. 이것도 디테일하게 쳐다봐야 되겠죠. 요 금요일날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그러면은 다음 주 어떤 것들이 괜찮나 보면,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 또 기사가 난 게 있죠. 한국 필리핀 정상회담, 윤 대통령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죠.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원전, 국방, 방산, 인프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하고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연대하기로 기대한다, 이런 게 나오죠. 원전이나 국방이나 방산이나 이런 관련주죠. 움직이는지 봐봐야 되는데, 일정에 보면은 이런 경제부처 일정에 보면 뭐 에너지 관련해서 나오죠. 원자력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모멘텀이 뭉쳐지면 원자력 관련주들이 괜찮지 않나. 제가 바라보는 게 두산중공업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뭔가 진정 얘네가 계속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 나와질 수,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인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런 것을 바라본다면 저는 두산중공업이 원래 원탑 클래스, 얘가 괜찮다라고 바라봅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저희 관점이고요. 뭐 다른 단기 모멘텀을 가진 뭐 지트파워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다음 식료품에서는 이제 우유 이제 리터당 2,800엔대로 해서 거의 나오죠. 네, 이번 주부터 흰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아이스크림, 빵 등 우유를 사용하는 유제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다 해서 우유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되면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제가 동원 FMB나 메일 유업 요거 두 개를 관련 정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련 기업의 주가를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일단 동원 FMB 어디 갔어? 좀 이렇게 크게 보죠 그냥. 네, 크게 보죠. 이제 동원 FMB 지금 보면은 와 엄청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고요. 이제 올라옵니다. 슬슬 올라오는데 이제 봐야겠죠. 이 정도면은 지금 어디서 계속 얘가 맞고 떨어졌냐면 지금 보이시죠? 이게 100일선 그리고 121선 여기에서 맞고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시죠? 자세히 제가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것도 이제 100일선 빨간 게 100일선이고요. 이제 요거 이제 좀 진한 이제 분홍색 비슷한 게 이게 121선입니다. 자, 요거렇고 100일선하고 120, 특히 121선을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바라보는 건 지금 이제 요거는 뚫렸죠. 요 밑에 다른 선들은 뚫렸고요. 45일선 봐야 되는데 45일선을 강하게 만약 쭉 올라서 45일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이제 100일선 여기에서 한번 부딪혀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한 14만 7, 8천 이 정도 가는데 만약 이거 뚫어주면 또 이제 224일선 요 정도까지 또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봐봐야 됩니다. 그거 아까 또 뭐 있었죠? 메일 유업인가? 저는 천천히 볼게요. 예, 메일 유업 맞네요. 메일 유업. 비슷하네요. 메일 유업도 100일선, 121선, 여기까지 가죠. 100일선 요리는 좀 더 낮게 내려왔죠. 54,000원. 어떻게 될지 봐봐야 되는데 금융투자나 들어오는데 기관이 모멘텀 갖고 들어오진 않을 것 같네요. 근데 금융투자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잘 보는 게 투신이나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강하게 들어온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투신에서 금투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 보고 있는데 아까 FMB 동원 FMB 봤고요. 이거는 이제 뺐네요. 금요일날 뺐는데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기사가 났으니까 그 이후에 올라줄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로봇 ETF 상장한다고 하죠. 다음 주에 15일입니다. 화요일. 제가 바라보는 건 인탑스나 두산, SPG 대동, T로보틱스, 아레트 오토메이션 이렇게 바라봅니다.
인타수는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한번 뭐 얘네들이 싸다면 밑에 잡아놓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최근에 이상하게 얘네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강하게 봤는데 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 다음으로 바라보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인데요. 저는 이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바라봅니다. 대창단조나 현대에버다임, 히림, 유신, 도하엔지니어링. 요거는 이제 느옴시티 관련해서도 히림, 유신, 도하엔지니어링이 많이 올랐죠. 대창단조나 현대에버다임 요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떨어지면은 밑에서 잡아놓고 지켜봐야 된다. 대창단조나 현대에버다임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림, 유신, 도하엔지니어링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바라보는 건 대창단조. 제가 사고 싶다면 떨어진다면 대창, 현대에버다임 요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괜찮게 여기는 모멘텀은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입니다. 지금 많이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은 안 돼, 주가에 많이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부터 오르기 시작한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일단 뭐 뉴스가 나오죠. 계속 제가 블로그에서도 남겼지만은 독일 총리가 중국에 가서 백신 이야기를 꺼낸 것, 그것에부터 모멘텀 시그널이 초기 시그널 시작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거 저번주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관련주들이 오를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관련주들이 금요일부터 해서 팍 튀어오르죠. 위로. 뭐 괜찮을 것 같다.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요. LG 성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대한항공, 오스템 임플란트 괜찮다라고 바라봅니다. 차트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LG 생활건강부터. 제가 이거 표시해 놓은 거는 이제 45일선 맞고 계속 떨어졌어요. 얘가 45일선 45일선 맞고 떨어지고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지금 다시 45일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강하게 뚫어주면, 아니면 조금씩이나마 뚫어주면은, 지금 100일선과 121선 가까이 오게 되죠. 여기에서 요걸 뚫어주면 어디까지 갈까요? 또 올라가죠. 이게 170만원까지 갔었던 주식입니다. 계속 떨어진 이유는 뭐 경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사실을 다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조정이 여태껏 되어 왔습니다. 그거에 하나, 중국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더 안 좋아졌다. 근데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있다는 시그널이 먼저 나왔죠. 그럼 바닥은 찍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기울기가 쭉 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잠깐 떨어졌다 올라오죠. 그러면 저는 이 모멘텀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냥 LG생활건강에 안전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저는 괜찮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모레, 아까 아모레죠?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좀 더 강하게 올라가죠. 쭉 올라가죠.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뭐 그런 관련주 한번 차트 돌려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뭐 대한항공도 괜찮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차트 공부하니까 상당히 셉니다. 지금 보이시죠? 엄청 세게 치고 올라갔어요. 강하다. 뭔가 매수세가 강하다. 아까 올려드렸던 그런 기사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대한항공 관련해서 뭐 어디까지 팍 치고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완전 봉쇄 해제 막 그런 말 나왔을 때 더 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고점이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보다는 아까 뭐 다른 관련주들이 좀 더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지 않은가. 뭐 단기적으로는 더 튀고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남기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